안녕하세요. 영혼의 승부사 바람의 파이터 급시우입니다. 오늘은 9월 연준의 금리 인하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은행인 미국 연준은 고용 안정과 물가 안정이라는 상반된 목표를 이뤄야 하는 딜레마에 항상 놓여 있습니다. 경제 환경에 따라 고용 안정과 물가 안정을 기하게 되죠. 이번 파월 의장의 연설을 보면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보다는 고용 안정과 둔화되는 경제 성장률의 목표를 두고 금리 인하와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예고함으로써 금융시장 환경 완화라는 가장 중요한 화두를 던졌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도 한 가지 짚어봐야 할 문제가 중앙은행 연준의 독립성 문제입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정책적 브레인이라고 할 수 있는 스테판 밀란이 연준이사에 선임됨으로써 가장 강력한 0.5% 금리 인하를 주장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해서 연준 의장인 파월 의장에게 금리 인하를 압박했고 만일 이와 같은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더라면 큰 논란이 빚어졌을 것입니다. 이번 9월 연준 회의는 연준 위원들에게 이러한 보이지 않는 정치적 압력이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물론 90만이라는 비농업 부분의 고용지표 조정도 있었고 최근 비농업 고용이라던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면 고용지표가 악화되는 것이 사실이죠. 대체적인 미국 경제는 현재 2분기 3.3% 성장에 이어서 3분기 애틀란타 연준의 경제 성장률 예측치도 3.4%가 나오고 있어 30조 달러의 GDP 국가로서는 놀라운 성장률입니다. 8월 인플레이션은 소비자 물가지수 헤드라인이 2.9% 나왔고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3.1%가 나왔습니다. 다소 상품 물가가 오르고 있고 서비스 물가는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파월 의장은 상호간세로 인한 상품 물가의 인상은 일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보다는 우선해서 고용 안정에 무게를 두겠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밝혔습니다. 실업률은 4.3%를 보이고 있습니다. 9월 연준 회의에서 0.25% 금리가 인하됨으로 인해서 금리 상단이 4.25% 하단이 4%로 내려왔습니다. 현재는 높았던 제한적인 금리 인상 구간을 마치고 금리 인하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경우 어떤 트리거에 의해서 경기 불황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장단 기금리 스프레드인 미국채 10년물과 2년물의 스프레드가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1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가 타격을 입었는데요. 현재는 이러한 현상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장단 기금리 스프레드는 0.54%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2년물 채권 수익률이 통화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3.5%대까지 미리 피봇을 보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전의 경기 침체 구간들을 보면 전부 장단기 금리가 마이너스를 벗어나서 플러스 전환이 된 후 1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맞았거든요. 그런 연유로 일부 전문가들이 과거의 사례를 들어서 이번에도 이러한 하드랜딩이 있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 것이죠. 현재까지는 트리거라고 하는 촉매제는 발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약간 위험하기는 한데 이 세상은 언제 어디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릅니다. 연준이 고용지표 악화를 들어서 고용 안정에 무게를 두면서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딜레마죠. 왜냐하면 경제 성장률이 3%가 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번 금리 인하는 경기를 부양하는 그런 조치가 아니라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5개월 연속 동결을 하다가 다시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향후 연준이 추가 인하를 점도표에 반영을 했기 때문이죠. 현재 인플레이션은 상호간세 문제로 다시 약간 오르고 있어요. 대부분이 상품 가격의 오름 때문인데 파월 의장은 일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최근 악화되고 있는 고용지표에 주목을 하면서 고용 안정에 중심을 뒀다는 말이거든요. 최근 비농업 부분의 고용이 2만까지 떨어지기도 했죠. 실업률은 4.3%를 보이고 있습니다.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를 보면 6.26%까지 떨어지고 있죠. 실질적인 시장 금리가 하락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연준이 허들 높이를 낮추어 줬거든요. 이전에 높이 뛰기로 치면 4m 50cm짜리를 이제는 4m 25cm 허들로 만들어 준 거예요. 이렇게 되면 특히 높은 금리로 돈을 빌리고 있던 기술기업, 중소기업과 부동산 등이 영향을 받게 되죠. 이러한 부분들이 증시에 반영이 되죠. 오늘 새벽에 끝이 난 미국 증시에서 특히 중소형주 러셀2000이 강력하게 상승을 한 이유입니다. 문제는 증시가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고 비트코인도 11만 달러가 넘는 등 자산 가격의 일부 버블 현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자들이 돈을 벌게 되면 다시 소비로 이어지면서 서비스 물가를 낮추기가 어렵게 되죠.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낮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는 잘하는 것 같아요. 중동에 가서도 수천억 달러씩 투자를 받으면서 인공지능 붐을 일으켰는데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을 국빈 방문하면서 미국의 빅테크들이 막대한 영국 인공지능 투자를 단행했어요. 이것도 증시를 폭등시키는데 역할을 했죠. 그런데 오늘 또다시 엔비디아의 인텔 50억 달러 투자가 나왔습니다.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미국 빅테크들의 투자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인텔의 주가가 폭등을 하면서 다시 나스닥이 0.94%나 오르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인텔의 주가는 22%나 급등을 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증시는 기술주들이 리드를 하고 있는데 반도체 섹터가 주가 되겠죠. 2025년 연간으로 18.93%가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브로드텀이 시가총액 1조 이상으로 올라오면서 거의 M7이나 마찬가지예요. M8로 바꾸어줘야 할 것 같아요. M7은 연간으로 19.42%가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미국의 빅테크는 금리 인하에 상관없이 막대한 현금 창출 능력이 있는데 고용 안정을 하기 위해서 연준이 선택을 한 금리 인하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다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성장률도 3%가 넘게 나오는 상황에 오히려 금리 인하를 단행해서 고용 안정을 시킨다는 일이 잘 이해가 안 되죠. 현재 10월 연준 회의에서 추가적으로 금리가 내려갈 확률이 91.9%가 반영이 되고 있어서 당분간 미국 증시는 이러한 기대감이 작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12월 연준 회의에서는 동결이 83%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잘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오늘 새벽에 러셀 2000을 포함한 4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이 되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과연 이 증시 과열을 어떻게 봐야 할지, 연준의 통화 정책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경제가 나빠서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이 금리 인하 조건이 되는지 연준도 고민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사려가 됩니다. 향후 고용 지표가 다시 강하게 나오거나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급감을 하거나 하는 경제 지표가 나오게 되면 오히려 시장은 불어질 수 있죠. 이러한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연준은 고용 안정과 물가 안정 두 마리 토끼 중에 고용 안정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 이는 금융 조건 완화에 해당이 되어서 시장에는 우호적인 일입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급시 후의 주식 여행은 언제나 향기롭습니다.